것 같아요. 네. 화면을 펴주시고요. 어디야? 영상이 어딨니? 영상이 어딨냐? 시작합시다. 원래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월수금 특강 듣는 사람들부터 이제 특강이 3학년 걸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하려면 지금 2차 방정식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그거를 하려면 인수분해 앞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리 좀 얘기를 해놓고 특강 수업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다시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네,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뭐 인수분해 그렇게 뭐 방식만 아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고요. 네, 그냥 처음 좀 따라하기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인수분해라는 거 우리가 이런 말 비슷한 걸 우리는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소인수분해라고 맨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네, 소인수분해는 항상 뭐였어요? 소수로 나눠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30이면은 2로 나눠서 15고 3으로 나눠서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이게 소인수분해인데 거기에서 숫자가 없는 거죠? 그냥 인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는 여기에서는 그냥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념을 좀 떠올려 주시고, 약수는 의미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분해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곱하기로 다 분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는 이 어떤 식을, 어떤 숫자를 곱하기로 다 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 5 꼭 소수는 아니어도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숫자끼리 서로 곱하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써주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잖아.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야. 네, 앞에서 배운 걸 생각하시면 앞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전개를 할 수 이제 있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전개를 했죠. 이게 곱셈 공식이면 얘를 반대로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요. 왜냐면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요. 제가 아까 곱하기 형식으로 쓰면 인수분해가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방식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거꾸로 쓰는 방식은 제가 지금 하는 거를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x제곱은 뭐랑 뭐랑 곱해서 x제곱이 됐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4도 뭐랑 뭐랑 곱해서 4가 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가 곱해져서 될 수 있는 수는 1 곱하기 4도 되지만 2 곱하기 2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곱해서 4가 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네, 이 선택하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이 수를 대각선을 곱해 봤을 때 그럼 x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 보면 4x죠? 그 두 개 더한 숫자가 지금 얘는 5x잖아? 이 가운데 있는 숫자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옆에 있는 얘도 곱해보면 대각선 똑같아? 똑같이? 그러면 2x가 되고 이렇게 곱해도 2x니까 더하면 4x가 나오죠? 그럼 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쓸 때에는 이렇게 한 줄을 쓰는 겁니다. 한 줄씩.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가로로 쓰면 x 플러스인 거고 두 번째 줄도 가로로 쓰면 x 플러스인 거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계산하는 순서는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 필요해서 조금 요것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는 공식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지 않아요. 네, 곱셈 공식에서 이미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반대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 그냥 외우시면 끝나는 거고 인수분해는 공식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려면 어떻게 바꿔서 쓰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공식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방금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방금 했던 대로 AA랑 BB랑 이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대각선 곱해서 더해보니까 A 더하기 AB 더하기 AB니까 2A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써서 A 더하기 B 얘도 A 더하기 B니까 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얘도 AA 똑같이 BB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얘도 AB고 얘도 AB니까 2AB가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 네. 그러면 그냥 B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아래 곱해서 마이너스 B끼리 곱해도 B제곱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2AB가 돼서 A 빼기 B,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합차 공식도 A제곱, 원래 지금 위에 걸 보시면 여기에 2AB 자리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 얘기는 이 자리에 값이 0이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수가 더하고 빼져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AA로 되고 얘는 B고 하나는 B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AB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니까 더해서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쓸 때에는 A-B, A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식을 알아두셔야지만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방식을 모르시면은 좀 힘들 수 있는 건데 뭐 당연히 방식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방식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예로 나와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방금 했던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x는 그냥 xx로 네,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은 하나가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이겠죠. 아니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어도 위아래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경우를 다 써보는 거예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둘 중에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셔야죠. 근데 둘 중에 되는 걸 확인하실 때에는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대각선을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얘는 안 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보면 3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 쓰면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원래 이제 3학년 2학기 할 때 풀 수는 없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그냥 미리 먼저 얘기를 하면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풀어야 되는 것 중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게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고 그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계산할 때. 계산할 때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그냥 뭐냐면 요 식에다가 능력이 붙으면 2차 방정식이에요. 등호만 붙으면 돼.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 2차 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은 똑같아. 어차피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똑같고, 그럼 얘가 능형이란 얘기거든요.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0이 되든 얘가 0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지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x 빼기 1이 0이 되는 방식을 x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보셔야 되는 거고 x 더하기 3이 0이 되는 숫자가 뭐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1차식이라고 생각하시고
1차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x가 1,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필요해서 인수분해를 지금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 방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지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것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한 거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1번에 이제 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거, 이 페이지까지 뿐이 설명 못 하겠다. 60페이지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인수가 뭐냐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인수가 약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있는 거 보면 얘는 실제로 곱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숫자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숫자로 생각하면 8 생각해 볼게요. 그럼 8의 약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1, 2, 4, 8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약수는 이 8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었죠? 네. 이거의 약수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모든 수의 약수는 1이죠? 네. 1은 모든 수의 약수고, 그 다음에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애들 다. 그럼 얘도 약수를 쓰라 그러면 무조건 1은 약수고, 하나짜리들은 다 약수인 거야. 그러니까 x, 그 다음 y, 이 가로 자체가 하나인 거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가 약수인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랑 2를 곱하면 이렇게 4가 되는 거고 2 3개를 곱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줘도 다 약수인 거예요. x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 다음 y 플러스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두 개씩 짝지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 그러면 세 개 짝지어도 약수니까 xy x 플러스 y 이렇게가 다 약수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뭐냐 그러면 약수 찾는 건데 지금 여기 중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인수를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x 있죠? 여기에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있고 여기에 y도 있고 여기 하나 x제곱 y가 없죠. 네, x제곱 y는 없죠. 그럼 안 되는 거고요. x 더하기 y 있죠? 여기에 x 플러스 y의 제곱도 없으니까 안 되고요. y에다 x 플러스 y 여기 있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네. 약수를 다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는 무조건 각자 하나씩은 약수고요. 두 개씩 짝지어지는 것도 약수고요. 전체 다도 약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2번까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이번에 인수를 찾아라 그랬으면 아까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곱하기 형식으로만 되면 인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항이 이렇게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항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는 절대 뭐 여기서 인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곱하기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인 분배 법칙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배 법칙이 전개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같은 동류항이 있을 때 묶어서 쓰는 게 분배 법칙이니까 A가 둘 다 있으니까 A를 묶어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네, 곱하기로 만들었잖아. A 곱하기 가로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을 뭐 곱하기는 생략이니까 꼭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럼 얘도 묶을 수 있는 걸 묶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3y라고 이렇게 묶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항이 3개든 4개든 셋 다 공통인 게 있으면 묶어야 되고 항이 2개만 있으면 둘 다 공통인 걸 묶어야 되고 항이 4개가 있으면 4개다가 공통인 걸 묶어야 돼. 항이 4개인데 3개만 공통이야. 그건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거야. 한 항이 하나라도 남으면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이걸 기본적으로 묶는 거를 배우는데, 나중에 인수분해 하다 보면 안 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조금 불편해지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인수분해 해라 그러면 식이 있으면 공통인 걸 찾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보이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EX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얘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3. 네, 이런 식으로 묶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묶을 게 없으니까. 자, 얘는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네, A 마이너스 B만 남죠. 얘랑 얘만 남았으니까 그것만 가로에다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설명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숙제는 그냥 똑같이 낼 겁니다. 더 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